승재현의 사건 파일,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건은 저도 이거 소식 듣고서는 기가 막혔어요. 네. 제일 처음에는 정말 황당했죠. 그러니까 이게 장난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중고 거래가 이뤄진 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청취자분들도 한번 소식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이를 판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한 1,000만 정도 네. 국민들이 사용하는 이제 중고 이제 그 사이트인데 여기에 36주 된 아이를 입양합니다. 20만 원 이렇게 올라와서 저도 아침에 이제 기자분들한테 이 네. 그 기사를 링크를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링크를 받았을 때 이게 사실 인신매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을까? 혹시 아이를 전문적으로 혹시 입양 그러니까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파는 인신매매 조직인가 싶어 굉장히 네네. 섬뜩했는데 친모가 이런 행동을 네. 했다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참 친모가 정말 용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 기사가 이제 나오면서 이러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맞출까에 대한 고민을 새로 하게 되었죠. 근데 어쨌든 근데 굉장히 좀 뭐 아주 어린 아이였잖아요. 3일밖에 안 태어나자마자. 예. 네네네. 그러니까 36주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임신을 했는 기간이 36주고 출산하고는 3일 정도 된 상황에서 이제 그 출산했는 미혼모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양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네.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홧김에 이제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또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일밖에 안 된 아이인데 입양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처음부터 뭐 그렇게 했다면 처음부터 입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러면 뭐 뉘우치고 있다고 해서 아이를 돌려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조금 형법적으로 좀 따져보면 이제 아동복지법 17조에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가 있고 네. 그 금지 행위 중에 하나가 아이를 매매하는 행위. 그 매매하는 행위는 사실 미수범도 네. 처벌하게끔 되어 있고 그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벌금형도 아예 네. 없도록 아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인부 저 출산을 했는 그 미혼모의 입장을 조금 고려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정상 참작을 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라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는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글쎄 뭐 사정이 굉장히 딱했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겠지만은 이거는 저는 그 아이 입장에서 바라보면 너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는 그렇죠. 입장이고 당연히 그 아이는 국가에서 그 원 가정에서 아주 잘 건강하게 길러질 수 있도록 국가는 책무가 존재를 하는 건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버지도 없는 상황이고 네.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입양 특례법이라는 게 2012년에 이제 입양 특례법이 만들어졌는데 입양 특례법에 보면 2012년에 어떤 조항을 뒀는가 하면 사실 그 아이가 이제 입양이 돼서 다른 곳에서 자랐을 때 원부모를 찾고 싶은 네네.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출생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그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면 누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네네. 만들어 놓고 컸을 때 그걸 역추적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미혼모 입장에서는 출생신고를 한다는 것도 되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네. 또 모든 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가정, 태어난 원가정의 보호주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원가정에서 어떻게든지 키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조사를 하고 또 이혼할 때 같이 아이를 입양할 때 숙려기간이라 그래서 한 7일 정도 정말 아이를 입양하는 게 맞는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미혼모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힘들었고 이런 과정을 겪어내기가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경찰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생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3일 만에 아이를 이제 이 특정 사이트에 중고 올렸는 거래 거죠. 사이트에 올렸다라는 건데 뭐 상황을
때 놓고라도 일단은 심리 상태가 육아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이는 원부모가 아니라 다른 이제 좋은 네네. 부모를 만나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일단 지금 들어요.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 네.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아이가 지금 한 8일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아이는 정말로 제대로 길러질 수 있도록 정확한 어떤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 아기를 생각하니까. 네네. 지금 이제 겨우 그럼 한 일주일밖에 안 된 건가요? 한 10 며칠 정도 한 됐다고. 7, 8일, 8, 9일 정도 됩니다. 참 아기는 무슨 죄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게시글이 올라간 이 중고거래 사이트도 좀 논란이 됐어요. 저도 네, 이런 제일- 거 그대로 그냥 놔둘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그 다음에 또 놀랬던 게 그럼 도대체 이 중고 사이트는 뭐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고 사이트에서는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어떤 잘못된 게 올라왔을 때 걸러지는 장치를 네. 만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AI 딥러닝을 통해서 그런 어떤 불법적인 상황이 올라왔을 때 그걸 이제 막을 수 있고 키워드 처리를 해서 그런 어떤 뭐 담배라든가 주류라든가 반려동물이 올라오면 그걸 이제 걸러지게 되어 있고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걸러지게 되어 있고 네.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중고 사이트를 들어온 사람이 신고를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네. 뭐 그 사이트 입장에서는 이런 단어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AI가 공부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AI도 예측하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인 저는 거죠.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AI를 딥러닝 시키는 거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불법성이 어디까지 어떻게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 모든 단어를 집어넣어야지 그게 사이트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를 사전에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안 된다라고 먼저 가르쳐야죠. 저희들이 테러 예측을 할 때 그럼 테러가 발생하고 나온 정보만 빅데이터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테러에 나와 있던 수많은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그 내용들이 딥러닝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인신매매라는 거는 그런 어떤 다크웹 이런 데서는 너무나 상용적으로 일어났었던 매우 위중한 범죄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이트에 있는 운영자 입장에서도 그걸 조금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고 그 뒤에 조치도 조금 애매했어요. 원래 이게 그래요? 16일 6시 36분에 올라왔는데 네. 4분 후에 신고가 있고 그 신고하고 난 다음에 불법성을 고지하고 난 다음에 6시 44분에 네. 야 비로소 강제 노출을 만들었는 거예요. 이런 사정 같으면 그 사람에게 그런 고지하지 않고 바로 셧다운 시켜야 되는 게 맞죠. 이거는 불법인데 그냥 담배 주류도 아니라 사람을 그러니까요. 인신매매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적극성이 떨어졌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사실 그 생각은 했거든요. 감히 누가 아기를 팔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은 저는 조금 했긴 했거든요. 뭐 설마 그것까지 스크린하고 필터하고 처리할 생각까지 못했을 수도 있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후 처리 부분은 확실히 좀 문제가 있기는 그렇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고 그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좀 엄혹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정말 이런 게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이뿐만 아니라 중고 사이트에서 불법성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서로 의논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관계당국과 함께 그런 것들이 중고 사이트에 못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성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네. 흔히들 뭐 사고 팔 수 있는 주류라든가 담배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반려동물도 네네. 분명히 식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에 대한 문제 네네. 그리고 중고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법성들이 사기가 굉장히 많이 그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기도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의 충격이고 오히려 사기를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신원 정보를 알고 그 사람을 사실상 이렇게 옥죄는 역할. 그래서 피해자가 오히려 전화번호 바꾸고 그다음에 뭐 피해자의 집에 수많은 어떤 택배 같은 것들이 오게 만들고 이런 어떤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서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를 할 때도 매우 신중하게 거래해야 되고 웬만하면 직접 거래를 하셔야지 네네. 그게 개인정보를 남겨놓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이트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한 1000만이 운영된다면 네. 좀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이트에 파급창도 올리시고 여러 가지 교육
컨텐츠도 좀 만들으셔서 그런 사이트에서 불법성이 올라오면 영원히 그 사람은 영구 제명을 시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적극적인 상호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액수가 얼마 안 되더라도 그런 데서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확 내려가요. 내가 그렇게 호구로 보였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갖고 굉장히 지금 충격이 있거든요. 심리적인 충격이. 네. 뭐 제가 당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분들 중에 모든 분들이 자기는 고수라고 이야기하고 네. 절대는 자기는 사기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모든 걸 다 확인했는데 카카오톡이나 그러니까요. 이런 거 다 확인했는데 사기를 당하면 되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심리적 받으시더라고요. 충격이 만만치 네. 않아요, 그게. 예. 자, 근데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요거 하나만 좀 짚어가면은 뭐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아기를 판다고 내놨던 이 아기 엄마에 대해서 동정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아기를 지키고 키우고 싶은데 상황이 너무 어려운 이 미혼모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적인 어떤 제도 이런 도움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 때문에 낙태가 허용이 되면 사실 국가가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적극적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 단계에서 그 아이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더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정만은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낙태가 자유롭게 허용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그게 따라가서 만들어져야 아이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첫 번째는 사회적인 시선이 없어져야 되겠죠.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왜곡된 시선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시기 때문에 제가 받아야 될 사회적 어떤 시선, 색안경이라든가 사회적인 편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혼모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 편견이 먼저 없어져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뭐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하겠다. 이거는 너무나 일반적인 그렇죠. 이야기니까 저는 빅데이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 네, 그래서 그 미혼모가 아이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자라면서 분명히 힘들었던 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캐치 못하는 힘들었던 점을 빅데이터에 올리게 만들어서 그런 사각지대가 어딘지를 해서 맞춤식으로 교육을 해야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이것이 추상적인 말이 없고 뭐 정신적 치료를 해주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정말 아이를 놓았을 때 이 아이가 정말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 있는 사회 안정망이 있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미혼모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용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정말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정말 힘든 포인트들.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이제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포인트도 있고.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없이 이렇게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그런데 조금 좀 면밀하게 보고 세심하게 정책을 만들어내면은 저는 훨씬 그게 특히 뭐 제 경험을 좀 살리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게 초등학교는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가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바깥쪽 시선이라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시선이고 그래 되면 어머니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어요. 아이고. 이 어머니가 왜 나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중학교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의 정체성은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어떤 혼란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잘 잡아줄 수 있는 특히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정신적인 어떤 부분도 조금 이렇게 캐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한 가지 시간이 조금 남아갖고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한 아파트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폭탄이 터진 사건이 있었다고요? 저도 제일 처음 이게 무슨 사건이냐. 그러니까요. 뭐 아까는 인신매매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게 흉흉해집니까? 폭발물을 만드는 나라인가 뭐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만나는 걸 거절하자 그거를 항의하려고 여자친구에게 폭탄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걸 들고 와서 쇼잉을 하고 싶었는 거죠. 저 장인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되니까 날 만나게 해줘. 아니면 나 이 폭탄 터뜨려서 난 죽어버릴 거야. 그게 협박이 더 심한 협박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게 실수인지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눌러져서 사실상 영구장애를 입은 사건인 거죠. 아이고, 아유, 이게 본인에게 그런 간혹한 짓을, 아유, 그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근데?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절대로 안 되죠. 폭발물을 만들면 제가 꼭 말씀드린 폭발물 만들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그래요? 인 것이고 폭발성 물건을 만들면 그러니까 폭발물은 폭탄 우리가 네. 전쟁에 쓰는 폭탄 네네. 그러니까 생명의 신체에 위험을 주는 것 이게 폭탄이라고 인정되면 사형 무기 7년 이상이고 네. 이게 폭발성 물건이라면 1년 이상의 징역, 그럼 1년에서 30년까지 네. 되는 거니까 오. 절대로 생각조차 안 하시는 게 제가 안 중요합니다. 할 줄 몰라요. 그냥 이거 신기해서 이런 걸 만든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 이거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굉장히 큰 협박이거든요. 아, 그럼요. 스토킹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스토킹 범죄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사실 이제 스토킹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이런 형태의 범죄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좀 이렇게 예방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지만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네, 1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 벌금 나오면 7만 원 8만 원밖에 나오지 않고 네. 거기서 조금 가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뭐 문자 같은 걸 보내서 정보통신망법 네네. 위반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그 정도 되어야 집행유예가 나오니까요. 현행법으로는 분명히 스토킹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스토킹은 새롭게 스토킹이라는 개념을 정의해서 스토킹을 처벌하는 그런 법규가 하루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정도 싶습니다. 되면은 그냥 뭐 전화하고 쫓아간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가지 않았나 3년 전에부터 있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안 만나게 해주고 이런 네, 것도 네. 사실 그런 게 있어 보이는데 자 여러분 사랑은 왔다 가는 겁니다. 또 옵니다. 그리고 100번 그랬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참 뭐 좀 오래 산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오고 가는 거니까 네, 뭐 떠나가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내주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또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 네, 아기를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많이 아프죠. 네, 가슴 잘 자랐으면. 네, 저번에 정말 잘 뭐 자랐으면 좋겠네요. 우리 그 라면 형제 네. 우리 앵커님께서 눈물로 그렇게 응원해 주셔서 둘 다 아이고. 지금 건강하게 이제 회복되고 있다니까요. 이 아이도 정말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